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연민까지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확실한 어떤 대선 주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사태를 잠재우고 갔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되는 것이고 비박이든 친박이든 간에 이 사람이면 당 추스리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새끼는 주도하는 놈 비박이고 듣고 보니까 친박한테만 또 책임 지우려고 하니까 의원총회 하면 있잖아요. 와 놀랍더라 진짜. 김무성 정계 은퇴해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김성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서로 간의 비방을 주고받으면서 의원총회를 하면 그런 의견을 듣고 뭔가 누군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결론을 내야 될 대상 주체가 이미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허탈한 감정으로 의원총회를 하면 끝. 그리고 또 다시 반복. 먼저 니들이 나가라 이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원총회는 현장에서 봐야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나서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나 발언하겠다 한 명 한 명씩 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공개 의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들이 나는 순결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뭔가 증언하고 싶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내가 하는 말 중에 내 지지자들한테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난하는 그 상대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총회에서는 없는 사람 욕하는 게 관례거든요. 있는 사람은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지 대놓고 비난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미니 의원총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세요. 김태흠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김태흠, 우리가 서청원 당신 물러나야 한다고 전화해서 물러났다. 그러면 다른 계파의 상징인 김무성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일정. 김무성 대표님이 탈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국민이 바라볼 때 계파가 없어지고 균형이 맞아 새로운 몸부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대출.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한 걸음 뒤로 비켜서서 백의종군해야 한다. 그렇게 조용히 말했을까? 그래야 계파 갈등이라는 지긋지긋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장우. 우리가 계파도 없애자며 자중하고 노력하는 중에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발견됐고 거기에 과거 계파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앉아있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친박 계파 수장이었던 서청원이 당을 떠났고 후속으로 김무성 대표도 계파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친박들. 자, 비박으로 가겠습니다. 그 한 번씩 탈당했다가 돌아오신 바로 그 복귀파들이에요. 황영철. 서청원 의원이 우리 당을 나간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안타깝다. 다시 하나로 뭉쳐진 한국당에 다른 보수 인재들이 올 수 있게 함께 만드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강석호. 우리가 서청원에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입니다. 자신은 얼만큼 잘했습니까? 자, 김영우. 어떻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물러가라 말라고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다. 책임은 스스로 질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물러가라고 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길을 찾아가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김학용. 김무성 전 대표는 피해자인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김 전 대표가 판단할 문제지 그분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럴 분도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친박으로 돌아옵니다. 곽대훈. 김성태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당의 분란만 야기시켰습니다. 친박의 망령 등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김진태. 우리가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이념 지표를 어떻게 옮기자, 중앙당을 해체하자라고 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대표 권한 대행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선으로 물러앉아서 비대위가 굴러가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김태흠. 김 원내대표는 왜 당의 방향키를 잡고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분란이 있고 복당파 모임에 가니 리더십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인 거예요. 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키는 확실하게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청원이 나갔으니 비박인 김무성도 나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원내대표가 특정한 계파의 수장이랄까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박들이 여기를 수용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건데 어떤 결론도 안 나요. 이 상태에서는. 말하기도 불편한데 또 재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안상수가 지금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잖아요.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이죠.
그리고 김성태의 이 두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다양한 계파, 당파를 통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만들 거냐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 구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으나 이 하수들이.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예. 한 30년 전 정도의 사고, 정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리고 후진적이잖아, 얘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잖아요. 굉장히 촌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110석에 가까운 야당 제1당의 수장이 돼서 무슨 혁신을 만들어낸다? 아, 인천 하나도 운영 못한 놈이 무슨 이거를 운영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미 판은 벌어졌다. 언제 깨지냐 이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빚더미 올라서 지금 당사도 축소하고 뭐 등등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건 간에 지금 사실 쉬어야죠. 당사를 뭐 옮겨가고 작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집니까? 컨텐츠가 달라집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박근혜만 더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천막 당사 다시 시작하는 건 그렇죠. 모를까. 지금 날씨도 적당한데 네.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 말처럼 지금 밖에 나가서 노숙해도 안 죽어. 아니, 이 정도는 뱃돼지에 아시면. 기름기가 많아서 천막으로 못 갑니다. 네, 절대 못 그러니까 당사 인도료를 줄인다고 해서 뭐 월 8천만 원을 줄이네 뭐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모습이냐? 아니거든. 가요. 사기죠. 아니 정상적인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마인드로 국회를 같이 운영해주면 돼. 뭐 개소리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중앙당 해체하고 이제 국회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정도 규모가 되면 그 국회 내에 각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할당이 되는 게 있어요. 원내 대표실도 따로 네. 만들어주고 당 대표실 회의실을 따로 이제 할당을 해주거든요. 거기 공간을 비워가지고 중앙당 사무실로 쓰겠다고 이제 이렇게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 연구원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원 거기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쓰기로 했대요. 정신 못 차렸었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리모델링한 건 아까우니까 계속 쓰겠대. 당비가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음. 그건 니들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혁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면 되냐고. 예. 그런 느낌이고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멀었어요. 지금 그 와중에도 뭐 정치적 메시지들 나오는 거 보면 똑같아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도대체 뭐요?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이 정도 갖고 우리가 혁신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은 김무성 나가라, 서청원 나갔으니 김성태도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김성태하고 안상수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천박당사로 달려갔던 박근혜만 또 못한 거죠. 그런 용기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용기라도 있으면 새로운 뭐 방향을 모색하는 이들은 절대 그런 용기도 없는 자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돈 쓰고 누가 돈 아끼래 다 얘네들이 뭐 당비요? 당비로 운영된 당이 아닙니다. 예, 그럼요.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비는 허울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혈세로 쓰는 거 돈 제대로 쓰고 제대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로 복귀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무슨 뭐 8천만 원을 아끼니 그 국회로 들어가면 국회 사무실은 뭘로 다 혈세로 운영되는 거지? 그리고 페어플레이가 있지 말이야. 누구는 지들이 왜 당사를 없애서 그리 들어갑니까? 남들은 예. 다 당사 밖에서 쓰는데. 근데 이제 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국회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 그런 게 없어.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법률 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이제 20대 국회 상반기에 활동한 사람들의 출석률 같은 걸 한번 봤어. 물론 여기는 이제 같은 결이고 거기서 나간 조원진은 국회 재석률이 22.39%에 지나지 않아요. 전체 자기가 재석해야 되는 것 중에 22%만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 그럼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박근혜 구하겠다고 그지를 한 거예요. 집회만 했던 네. 거죠. 근데 박사모들 이- 만나고. 나는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세비를 출석률로 난 줘야 된다고 봐. 그 출석률 적용해가지고. 그렇지. 예, 까는 거죠. 그럼 세비를 예. 22.39%만 주면 된다고. 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해야지 박근혜 구하겠다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고. 1위, 출석률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입니다. 재석률 97.76%. 근데 국회의원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역구 관리하는 거 빼고 남아있으면 무조건 출석하는 게 좀 맞고요. 불가피하게 뭐 해외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는 그 정도를 빼고 나면 최소 50% 이상은 돼야지. 50%도 너무 많이 봐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7, 80% 정도는 지켜야죠. 그래야지 이게 본회의는 국회 내에서 모든 협상과 조율이 거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하는 굉장히 그 어떤 국회의 정수가
딱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당의 평균도 안 되는 게 현저하게 지금 22%면 거의 출석을 안 한 건데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재성률이 76.68이고요. 바른미래당이 67.26이고요. 민주평화당이 61.30,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57.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평균 재성률이 74.38%. 아까 야수님 이야기한 게 맞네요. 너무 많이 봐준다는 겁니다. 50%는. 예, 그러니까 예. 평균 쳐도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22%는 출석을 안 한 거죠,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민기 의원 이분은 재성률이 그러니까 출석률하고 재성률은 좀 다른 게 그렇죠. 출석률은 출근 도장만 찍는 거고 재성률은 끝까지 앉아 있었냐 이걸 예, 하는 예. 건데 김민기 의원은 심지어 국회의장보다 높아. 생각해봐봐. 물론 국회의장도 이제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94.03%인데 김민기 의원은 97.76이에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본회의에 좀 집착할 정도로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본회의는 국회의원이 되는 그 이유 그 자체예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려놔야죠. 예. 예, 동의합니다. 이게 재성률이라는 것도 이게 시민단체에서 출석률만 챙기니까 이렇게 야가 빠지게 맞아요. 조원진 같이 출석 버튼만 누르고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서 재성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중에 의사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임위에서. 했던 말 또 하는 인간들이 왜 등장하냐면 상임위 시작할 때 출석했다고 손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 차례가 딱 들어왔을 때 지 할 말만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모르니까 지가 준비한 말만 땡 하고 나가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록을 보면 쭉 읽다가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는 인간들이 계속 있어요. 내가 마치 방송 중에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네. 와서 남들이 했던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거기에 과거 개파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앉아있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친박 개파수장이었던 서청원이 당을 떠났고 후속으로 김무성 대표도 개파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친박들. 자, 비박으로 가겠습니다. 그 한 번씩 탈당했다가 돌아오신 바로 그 복귀파들이에요. 황영철, 서청원 의원이 우리 당을 나간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안타깝다. 다시 하나로 뭉쳐진 한국당에 다른 보수 인재들이 올 수 있게 함께 만드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강석호. 우리가 서청원에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입니다. 자신은 얼만큼 잘했습니까? 자, 김영우. 어떻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물러가라 말라고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다. 책임은 스스로 질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물러가라고 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길을 찾아가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김학용. 김무성 전 대표는 피해자인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김 전 대표가 판단할 문제지 그분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럴 분도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친박으로 돌아옵니다. 곽대훈. 김성태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당의 분란만 야기시켰습니다. 친박의 망령 등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김진태. 우리가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이념 지표를 어떻게 옮기자, 중앙당을 해체하자라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대표 권한대행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선으로 물러앉아서 비대위가 굴러가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김태흠. 김 원내대표는 왜 당의 방향키를 잡고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분란이 있고 복당파 모임에 가니 리더십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인 거예요. 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키는 확실하게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청원이 나갔으니 비박인 김무성도 나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원내대표가 특정한 계파의 수장이랄까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박들이 여기를 수용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건데 어떤 결론도 안 나요. 이 상태에서는.
말하기도 불편한데 또 재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안상수가 지금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잖아요. 혁신 비대위. 싶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내가 하는 말 중에 내 지지자들한테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난하는 그 상대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총회에서는 없는 사람 욕하는 게 관례거든요. 있는 사람은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지 대놓고 비난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미니 의원총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세요. 김태흠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김태흠, 우리가 서청원 당신 물러나야 한다고 전화해서 물러났다. 그러면 다른 계파의 상징인 김무성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일정. 김무성 대표님이 탈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국민이 바라볼 때 개파가 없어지고 균형이 맞아 새로운 몸부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대출. 개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한 걸음 뒤로 비켜서서 백의종군해야 한다. 그렇게 조용히 그래야- 말했을까? 그래야 개파 갈등이라는 지긋지긋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장우. 우리가 개파도 없애자며 자중하고 노력하는 중에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발견됐고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연민까지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확실한 어떤 대선 주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사태를 잠재우고 갔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되는 것이고, 비박이든 친박이든 간에 이 사람이면 당 추스리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새끼는 주도하는 놈 비박이고, 듣고 보니까 친박한테만 또 책임 지우려고 하니까 의원총회 하면 있잖아요. 와, 놀랍더라 진짜. 김무성 정계은퇴해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김성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서로 간의 비방을 주고받으면서 의원총회를 하면 그런 의견을 듣고 뭔가 누군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결론을 내야 될 대상 주체가 이미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허탈한 감정으로 의원총회를 하면 끝. 그리고 또 다시 반복. 먼저 니들이 나가라, 이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원총회는 현장에서 봐야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나서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나 발언하겠다 한 명 한 명씩 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공개 의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들이 나는 순결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뭔가 증언하고 싶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이죠. 그리고 김성태의 이 두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다양한 계파, 당파를 통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만들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 구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으나 이 하수들이.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예. 한 30년 전 정도의 사고, 정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리고 후진적이잖아, 얘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잖아요. 굉장히 촌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110석에 가까운 야당 제1당의 수장이 돼서 무슨 혁신을 만들어낸다? 아, 인천 하나도 운영 못한 놈이 무슨 이거를 운영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미 판은 벌어졌다. 언제 깨지냐, 이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빚더미 올라서 지금 당사도 축소하고 뭐 등등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건 간에 지금 사실 쉬어야죠. 당사를 뭐 옮겨가고 작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집니까? 컨텐츠가 달라집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박근혜만 또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천막 당사 다시 시작하는 건 그렇죠. 모를까.